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바뀐다. 세상을 바뀌는 심장 달린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레볼루셔너리 보트 제4차 정례조사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함께 하실 분 윈지 코리아 컨설팅. 네,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시영 부대표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대표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그런 분들 너무 많아. 자, 그리고 영도. 예. 부산 앞바다를 알고 있는 부산갈매기. 예, 부산갈매기 김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무등산 맨식 아이언과 원장. 반갑습니다. 서정성입니다. 예. 댓글 이런 거 봤어요? 저렇게 완벽하게 사람들을 기분 좋게 소개하는 진행자를 역대 보지 못했다. 못 봤는데. 아니 내가 썼는데 없어졌어. 나 쓸게 다음에. 자, 지난번에 4번까지 했고요. 예. 5번까지 이제 5번서부터 5번은? 들어가는데, 5번서부터 들어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전국구 벙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공개 방송. 그리고 차는 청담동 91-2 주차장에 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늘도 역시 일부에서 이어서 계속 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상태는 그대로 훨씬 낫죠? 아,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서피도 훨씬 보기가 좋지? 괜찮습니까? 서PD님? 그럼. 확신이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아니, 왜 서피디인 줄 알아? 몰라. 늘 서서 찍잖아. 말 되네요. 예. 아, 근데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예. 계속 이 머리가 부담스럽다고 막 말씀하시거든. 근데 내가 볼 때 괜찮은데. 아니, 아까 한마디 한 거 뭐 또 막 말씀하시고. 아니, 없을 때 계속 얘기했어. 그래요? 비호야, 나 저 괜찮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 예. 아, 둘이 친구예요? 우리 친구예요. 한 분이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자, 차기 총선 현역, 자, 좀 섹시한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 이번 문항은 차기 총선 현역 의원 교체 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선생님이 사시는 지역의 현역 의원을 한 번 더 지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현역 의원을 지지하겠다. 두 번째,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예. 현역 의원을 지지하겠다가 22.9%,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가 64%로 3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도 13.1%가 나왔습니다. 예. 이동은 박수 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자 박수가. 역시 유권자 아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매년 총선 때마다 이렇게 바꾸자가 높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안 바꿔. 그러니까, 그게. 예.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 60년대 초반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부산, 울산, 경남도 되게 높이 나왔어요. 예. 근데 안 바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근데 민심이 잘 반영 안 된다는 결론이겠죠. 아니 그만큼 당에서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을 공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네. 현역을 바꿔내지도 못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럼요. 문제는 또 뭐냐면 또 현역을 바꿔. 우리 이제 호남 같은 경우 세정용 호남 같은 경우는 바꿔. 그러면 먼저 있던 이 바꿈 교체 대상이 된 사람 무소속나 또 거길 찍어버려. 어떻게 하려는 거야 문제야, 이게. 같은 식구라고 보는 거죠. 인물 그죠. 경쟁이 나간 사람 찍는다 이런. 예, 우리가 남이가 예. 그건 우리가 남이가가 아닌데. 자 여기서 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들. 어쨌든 예. 지역, 뭐 계층, 세대 뭐 뛰어넘어서 바꾸자. 예. 바꾸자는 이 국민적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지가. 거죠. 못 네. 봐주겠다 바꾸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선거일 날 왜 예. 투표를 잘못할까? 아니 바꾸는 건 두 가지 잘못이에요. 아. 일단 공천도 잘못하고. 공천도 이렇게 개혁 공천해갖고 뭐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초선 의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국정감사 우수 의원이 초선들이 싹쓸이 하냐? 그럼 국회의원들은 초선 때 제일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초선만 하고 그만해야 돼 그러면? 아니죠. 재선 3선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 가늘고 길게 사는 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하면 더 할까? 그러니까 재선 3선쯤에서 딱 봐갖고 아까 박시영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예.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하죠. 국민들이. 그리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당에서 공천이라든지 이 적합한 인물을 좀 찾아내서 예. 제대로 공천하고 제대로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 공천하고 또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예. 뭐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일단 기득권 권력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력을 줬다. 그럼 이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잘 활용해서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너네들. 그럼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그만. 너네들 유통기한 지났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불만,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대 비하면 어때요 이게? 그렇게 큰, 보통 한 55%에서 한 60% 이 정도는 늘 나왔던 것 같아요. 바꿔달라고. 예, 바꿔달라는 요구가 늘 높았죠, 사실. 예. 아주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많은 지금 문항을 설문조사를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유독 이 차기 총선 현역 의원 교체 지수에서만큼은 연령별로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네, 지금 우리가 세대 공감 여론조사를 한 거네. 예, 아주 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22.9%에서 예. 64%가 20대부터 60대까지 아주 비슷하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우열을 그러니까 가리기 세대별로 힘들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그 뭐라 하면 다 함께 봐봐봐예요. 다음게 봐봐봐. 예, 다 함께 바꾸자. 그렇죠, 바꾸자. 예. 예, 다 근데 함께 이게 봐봐봐. 전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우리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 바꿔야 되는 게 제일 호남에서 많이 나오면 서정성 의원이 웃고 있잖아. 되게 지금 아까부터 막 입에서 찢어지려고 막 그래.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선거를 보니까 그 남성들이 예. 69.8%, 여성들이 58.4%로 약 11%포인트 정도가 남성이 높아요. 남성들이 정치에 관여도가 정치 높잖아요. 관여가 높고 오피니언 리딩 그룹이 예, 남성들이 그렇죠.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70% 가까이가 남성들은 바꾸자, 바꾸자. 10명 네. 남성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아까 우리가 문항 중에서 중산층 자산에 관련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예. 30억 원 이상이 세물 지지가 80%가 가까 육박해요. 예? 야, 참 또 독특하네. 그러니까 지금 고관에 있는 내 재산을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인데 그렇죠. 예. 아닌데 이렇게 아니면 헛소리 같은데 이런 창의적인 발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또라이짓 하다가 나 진짜 아니 이게 농담이에요. 또라이짓 하다가 거기서 하나 대박이 터지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럭비공처럼 튀는 아이들을 제발 좀 질서를 가르친다면서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렇죠. 사회가. 네. 우리 아들 딸같이 상상력이 필요해. 창조적 상상력이. 그러면 말씀 좋은 많이 하셔도 얘기예요. 되겠네요. 그렇죠. 좋은 얘기예요. 뭐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면 헛소리하는 거 편집하는 게 힘들어. 아니 근데 자, 그래 예. 자산을 보게 되면 그렇죠. 30억 이상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자산이 많을수록 예. 현역을 바꿔야 된다라는 교체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예. 30억이 제일 높게 나왔고. 자산이 자기가 많은 게 아니라 네. 희망하는. 중산층 자산 기준을 높게 보는 높게 층. 보는 사람. 그렇죠. 30억, 20억 이렇게 높게 보는 층일수록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이게 무슨 연동성이 있는 아니, 거예요? 연동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역 의원들 기준으로는 내가 저 중산층에 포함될 수가 없다. 이게? 예.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근데 그건 진짜 헛소리다. 내가 그거는 이렇게 네.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서 뭔가 그 사회적으로 경제가 좀 잘 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더 정치권이 제 얘기가 그 그 문제를 얘기예요. 풀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자산 증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자산 중산층 기준이 높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그 정도로 가져야 자기 노후도 걱정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역을 물갈이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정리하면 제 이런 얘기가. 거네.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보면 높게 볼수록 이걸 뭐냐면 높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활력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풀린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저렇게 저 정도 자산이 좀 높아야지 중산층이라고 보는 거는 나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었는데 니들 안 바뀌고 있잖아. 그렇죠. 바꿔줘. 책임 묻는 예. 거예요. 그렇죠. 묻고 또 그 아까 우리가 또 이전에 문항 중에서 정부 경제 정책 예. 관련해서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정부 경제 정책이 중산층을 그렇죠. 대변하냐? 어느 계층을 대변하느냐 예. 라는 그 질문을 했는데
다 그냥 바꾸자는 의지는 분명히 나타났어요. 나오는데. 예, 높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세물 지지하는 게 한 74.4%. 높게 제일 높게 나온 아주 높게 건가요? 나온 거죠. 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이 좀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권이 부유층을 대변하는 정권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분들은 대체로 야당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야당 성향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라고 하는 것은 겨냥이 똑 나오네. 예, 그렇죠. 정치인들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것도 거 아니에요? 포함되죠. 그게 포함되는 이게 거죠. 정치적인 문제 의식을 예. 가지고 있는 계층에서 그럼요. 현역 의원 교체 지수가 굉장히 그러면 높게 나오는 여당이 거죠. 여당 쪽에 교체든 말든 난 별 관심이 없고 그렇죠. 다만 네. 내 지역 호남 네. 혹은 내 수도권에서 내가 있는 지역의 이 국회의원 이분들 대체로 야당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야권 지지층이 예. 여권 지지층에 비해서 바꾸자가 높죠. 교체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아, 예를 그럴 것 같아. 72% 대 55.4%로 약 17%포인트가 야권 지지층의 물갈이 욕구가 높은데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금방 아까 부유층을 대변한다는 층에서 높다는 얘기는 결국 부유층을 대변한다고 인식하는 층이 야권 지지층이었거든요. 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높게 나올 높게 수밖에 나와야죠. 없는데 그럼 야권 지지층은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현역원들을 교체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국회 과반수를 새누리당이 점유하고 있는데 내 지역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그런 여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새정치연합.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있는 현역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욕구도 있겠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을 바꿔야 한다. 새정치연합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숨어 있겠다. 같이 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에서 물갈이 욕구가 상대적 이번 조사에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노동개혁 정책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뭐 적합하다. 노동개혁 정책이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적합하다. 예. 부적합하다. 뭐 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 세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근데 그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70.4%. 높게 나왔네요. 높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합하다는 얼마나 나왔어요? 적합하다는 것은 현역 지지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현재의 노동개혁 정책이 적합하다는 거는 예. 58.7%, 한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이게 높아요. 지금 박지영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연동이 되는 게 예. 적합하다고 본 사람들은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은 현역 인물 교체에 대해서 낮게 나오는 게 58%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은 야권 지지 성향이거든요. 여기에서 높게 70%는 높게 나와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보다는 야권 지지하는 성향 이분들에서 교체 욕구가 높은데 호남에서 또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살짝 좀 낮게 나온 걸 보면 우리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을 야당 의원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도 반영이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함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야권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 노동자가 뭐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민들이. 그럼요. 그리고 정말 좀 사회적 약자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함의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중산층과 예, 예. 서민을 좀 예. 위하는 나라, 그렇죠. 그런 정당, 말로만 그런 하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실천력을 좀 담보해달라. 그리고 지역별로 보니까 충청권하고 경기 인천에서 예. 이 현역 물갈이 욕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또 일관성이 보였네. 비판적 성향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뭔가 지금 있긴 있어요. 현역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정부에 대한 그 차기 불만과 대권 마찬가지. 지지 성향 가지고 또 얘기 좀 할까요? 예, 해봐야죠. 아까 우리 서정성 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흡사합니다. 예. 그 차기 대권 여권 지지층에서 세물 지지가 55.4%. 예. 예. 그리고 야권 지지층에서 세물 지지가 72%. 야권이 역시 높게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복귀 바라는 여권 정치. 예, 물어봤습니다. 예. 정계 은퇴했거나 비선거권 제한 또는 낙선 등으로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 다시 국회로 복귀하여 정치를 했으면 하는 여권 소속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자, 열거를 어떤 예. 분들을 했나요? 일단 예. 순서대로 하지 말고. 예, 예.
열거를. 예, 물었습니다. 예. 물었습니다. 예, 1번 강용석 전 의원, 2번 김용갑. 그냥 말 편하게 가나다 할게요. 순으로 한 예, 거군요. 네.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예. 3번 박형준, 4번 오세훈, 5번 정몽준, 6번 홍사덕, 7번 홍정욱, 8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오세훈 관련해서 얘기 좀 예. 하지 않았습니까?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오겠다 예. 했죠. 오세훈 전 시장이 24.1%로 독보적 1위입니다. 예. 그리고 여권에서 아주 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권에서.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대로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강용석 전 의원이 예. 아마 이거는 인지도가 방송 잦은 출연으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2위입니다. 9.7%. 아, 근데 차이가 예. 많이 나네요. 아, 많이 나죠. 예, 한 15%, 예, 예, 15% 이상 나네요. 예, 아주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정몽준 전 의원이 많이 우퇴했습니다. 7.7%. 예. 그리고 홍사덕 전 의원, 홍정욱 전 의원이 4.0%, 4%입니다. 아, 홍사도 홍정욱 예, 비슷하게 예. 나오네요. 그리고 박형준 전 의원 2.5%, 예. 김용갑 전 의원 2.3%.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왜 이렇게 높게 나왔죠? 몇 프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으면 45.6%입니다. 무척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야권 이게 야권 지지층들은 지지층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그래 얘기해요. 45.6%가 야권 지지층이 그렇죠. 나온 그 거네. 대다수가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대부분 연령층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특히 60세 이상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는데요. 평균이 24.1%인데 60세 이상층에서는 38.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30대에서 강용석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보다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TV 영향이 TV 영향이 큰 커요. 거예요. 네. 종편이 30대가 종편 엄청 못 내는 거예요. 30대가 예. 그 흥미 유지에 예. 지금 뭐 재판 과정이 좀 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돼 있어서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대에서 강용 그게 그럴까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아, 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집단을 이제 뭐 그 거의 뭐 적으로 몰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번엔 또 불미스러운 사건인데 자꾸 이렇게 정치인들은 정치권의 용어가 유명한 게 있잖아요. 정치권은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럼요. 의원님도 조심하십시오. 냉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봉주 이러는 거예요. 의원님은 뭐 저 그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없지. 저거는 언제 사고를 못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고를 기대 그러니까. 유발자야. 아니 나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생 사고를 안 치니까 급반전이 되면서 그냥 아니 아시죠? 난 진짜 오래 지켜봤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산다. 아 어제 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딱 사고 친 게 그게 사고가 아니지. BBK 감옥 갔잖아. 그걸로 가더라고. 딴 걸로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치셔도 됩니다. 아니 난 딴 걸로 갈 줄 알았어. 근데 부산에서 재밌는 얘기했죠. 난 정의롭지 않은 인간인데 언격결에 이명박 대통령 가깝게서 날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줘서 어쩔 수 없이 정의롭게 살기로 했다. 정의로운 사고네요. 근데 정의롭긴 해. 내가 이제 쭉 지켜온 예. 거짓말 하니까 또 말을 더듬거려. 예. 자, 그다음에요. 예. 방금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30대에서 강용석 전 의원이 17.8%, 예. 오세훈 전 시장이 12.5%를 얻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인데요. 예. 대다수 67.9%가 아무도 없다. 의미 없다. 광주 전남 이렇게 딱. 대답한 가운데에서도 오세훈 이 전 시장을 제치고 홍사덕 의원이 9.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그 오세훈 전 시장이 호남에서만 3등을 했거든요. 홍사덕, 정몽준, 오세훈 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호남에서는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감으로 오세훈 시장을 약간 의식해서 경계 의식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시장을 지냈던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정작 서울에서, 서울에서 맞아.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1.2% 정도를 받았는데 강원 제주나 대구 경북이나 충청권에 비해서 좀 낮은 수치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여권 지지층이 한 43.2%의 높은 지지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계신 보수 성향의 여권 지지층의 지지를 좀 획득하고 있는 거 아니나.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에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극복할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척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은
오세훈 이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10m 미인이 있고 가까이 봤을 때 미인이 있는 거예요. 10m 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이미지 정치에 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한 명 중에 꼽잖아요. 오세훈, 뭐 나경원, 정봉주 이미지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비주얼이 좀 되는. 아, 그거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인정하고 넘어가죠 뭐. 예. 그런 내가 스스로 나를 디스한 거니까 컨텐츠로 승부하는 사람의 스스로 비주얼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오세훈은 막상 가까이서 본 게 누구냐면 서울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지켜봤냐면 적어도 5년은 지켜본 거예요. 5년은. 그리고 또 그 전에 국회의원으로서도 가장 노출 빈도가 높은 건 어디냐면 서울이었거든. 수도권이죠.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서 오세훈 시장을 약 10년간 지켜보니 정치인으로서는 굳이 이렇게 신뢰나 믿음이 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세훈 여기가 말씀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방금 오세훈 시장님과 관련해서 이 호남에서 지지가 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상대적으로 낮게 해준 거 아니냐 이런 것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보여줬던 그 행보 굉장히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여권 측에 강하지 않았냐 이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광주 전남에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존재 의미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그 야권 지지보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하고 따지면 싶네요. 홍사덕하고 정몽준이 특별히 조금 높은 이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비율들이 다 10% 안짝이 이런 차이인 거죠. 저는 이제 하나 특이한 지점을 다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세훈 전 시장이 분석을 해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남성은 잘생겨서 남성은 19.2이고 여성은 28.9%로 약 9% 정도가 여성이 높았는데요. 그런 그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20%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아까 그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 집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대를 흔들어라 하는데 20대 소구력이 있다. 그리고 감성적인 여성층을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가 오세훈이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김무성도 있지만 오세훈, 유승민, 남경필 이 젊은 그룹들을 가지고 급부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어려운 지역 가서 성공적으로 내년에 총선에 배치 달고 돌아오면 아주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주자로 급상승할 수가 있죠. 지금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죠. 던졌습니다. 정세균 대표, 가장 소구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경합을 하겠다. 박진 전 의원하고 당내 경선을 치르고 거기서 승리해서 정세균 의원과 맞붙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죠. 그리고 또 여기서 부산, 울산, 경남을 이렇게 또 봐야죠. 보는데 박형준 전 의원 잘 아시죠? 지금 국회 사무총장 하고 있죠. MB맨. 이 양반 부산 사람이거든요. 3.1 나왔어요. 3.1. 근데 박용준 의원은 2007년도에는 이제 여론 언론 노출도가 아주 높았는데 언론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주는 것과 이게 거의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비례하는데 부산 사람 성향으로 볼 때는 기억을 할 텐데. 기억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박형준은 박용준 전 왕차관으로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 경향도 좀 있잖아요. 여론 조사 하다 보면. 박용준은 뭐 국회의원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산 아까 변화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연동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박형준 MB맨이라는 거 부산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형준이 2008년도에 총선에 출마해서 떨어지거든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아니요. 그때 공천 받아서 무소속 후보한테 집니다. 그때요? 그때 떨어져요. 그때 정당 토론을 했거든요. 예. KBS인가 MBC인가 했는데 제가 우리 민주당 대표로 나서 토론하는데 그 토론의 영향이 컸나? 저는 그때 출마했었어요? 출마했죠. 근데 아무도 제가 영도에서. 근데 영도에서 출마하면서 그때 제가 대표로 나가서 정당 토론회를 했는데 별 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2008년도는 부산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후보도 못 구할 때예요. 그렇죠. 그때는 어려울 때인데 와중에 뚫고 난관을 뚫고 출마한 거예요. 정봉주 의원님께서 그때 어려운 과정
예. 시간을 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예. 정몽준 아주 의원이 이상하게- 잘 아시겠지만 2002년 대선을 뛰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선 그러니까 삼등이 나와. 의원이잖아요. 5선인가 6선 의원인데 인지도는 최고 아니에요? 이분이 인지도 제일 높죠. 그 3위에 머물렀는데 7.7%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12%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분은 이미 복귀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 바로 하시라는 거 아니, 아닐까요? 볼 차러 가라고, 볼 차러. 또 볼 차러. 그 요즘 그 여론조사 해보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군으로 정몽준 의원을 보통 넣잖아요. 그러면 한 4%, 5% 왔다 갔다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정몽준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의미. 경쟁력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퇴색돼 있고 그 차기 총선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될지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예. 차라리 피파 회장 이렇게 노리고 예. 뛰어든 것이 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근데 FIFA 여기서 이제 FIFA라고 했는데 그 FIFA거든요. FIFA인데 FIFA 회장으로 출마한 것도요. 전 이렇게 봐요. 물론 축구계 오래 봉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말 축구를 잘하는 저 같은 K3 그 축구 그렇죠, 현역 프로축구. 선수로서 예, 그렇죠. 현역 선수시죠? 현역 선수죠. 네. 아니, 게임은 못 뛰셨잖아요. 9월 12일 날 데뷔전 합니다. 연봉도 받잖아요. 그렇죠. 돈 받죠. 그렇죠. 게임 수당을 받으니까. 예. 그 후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 그렇. FM대로 해요. 우리 삶은 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건 사자가 있는데 언제 사기를 칠 것인가 기대했는데 평생 안 치는 아, 거야. 그러니까 정봉주를 아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그러면 사자 같은데 사자가 아니야. 진짜 사기꾼이야. 아니 근데 우리 집사람이 30년 됐잖아요. 30년이 돼도 아직도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죠. 우주를 어떻게 알 것이냐. 인간 하나하나가 다 우주인데 당신도 우주 나도 우주. 형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그 감염성 우울증이라서. 예. 네, 넘어가죠. 자 그래서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FIFA 문제는 왜냐면 이거 축구인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FIFA 가는 건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없으니까 탈출구로 가는 도망가는 거예요. 거네. 일종의 얘기하면. 도피처예요 그게. 왜냐하면 축구를 망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구인들 중에 30~40%가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의미 있는 행보로 FIFA를 봐주면 정말 축구인들을 2번 죽이는 길이에요. 이거는 정세호라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차기 대권 지지 성향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 여권 지지층에서는 43.2%가 오세훈 전 시장의 복귀를 희망했고 강용석 전 의원도 14.1%가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꽤 높게 나왔네. 네, 야권 지지층 내에서도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복귀 희망이 그나마 크게 나타나긴 했지만 낮은 수치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8.5%인데요. 대부분 야권 성향에서는 69.2%가 여권 정치인에서 복귀 희망하는 정치인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점잖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지만 이런 거죠. 너희들이 뭔 짓을 하든지 관심 없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안 묻지 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막 짜증나니까. 네,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예. 어쨌든 여권 잠재 중인 그 잠룡 예. 혹은 대권 후보 잠룡? 잠룡을 넘어섰죠. 잠룡을 넘어섰고 대권 후보로서 유력한 위치로 점점 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여론조사에서 정확히 나왔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무슨 팁을 줄 수 있냐면 야권이 2016년 총선 전략과 2017년 대선 전략에 지금 드러나 있는 얼굴들이 아니고 김무성이나 이런 김문수 이런 얼굴이 아니고 느닷없이 다른 후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을 포괄적으로 짜야 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예리한 분석 들어보셨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안 해주면 못하는 사람 없는 특히 것이요, 이게. 오세훈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소구 효과가 있는 오세훈을 지켜보십시오. 예. 새정치민주연합. 자, 그리고 관계자 7번째. 네. 빠바밤빰빠라밤빰빰빰빰. 예. 아주 이제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 이 시간 국회 복귀 바라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계를 은퇴했거나 또 피선거권 제한 또는 낙선 등으로 인해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 다시 국회로 복귀하여 정치를 했으면 하는 야권 소속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가나다 순으로 보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손학규 전 대표, 2번 유시민 전 장관, 3번 이광재 전 지사, 4번 이용섭 전 의원,
5번 정대철 전 의원, 6번 정봉주 전 의원, 7번 정동영 전 장관, 8번 아무도 없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로는 유시민 전 장관과 손학규 전 대표가 21.8%, 21.4%로 바짝 붙었네요. 네, 아주 박빙으로 근소한 차이네. 나타났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 네. 그리고 3위에는 아주 당연하게 우리 정봉주 전 의원께서 8.3%가 나왔습니다.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낮나? 근데 이게 비율이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나는 이 높게 예. 나온 거죠. 아니 이거 자 얘기 좀 들어보고요. 네. 또 4위는 이광재 전 지사 4.9%, 5위는 또 이제 반토막 나기 시작하네. 네, 정동영 전 장관 4.3%, 6위는 정대철 전 의원 4.2%, 마지막으로 이용섭 전 의원 2.6%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여기도 꽤 높게 나왔죠. 예, 아무도 없으면 32.5%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체로 여권 지지 성향을 많은데요. 보이는 네. 예. 이따 차이가 살펴보겠지만 있어. 예. 그 아까 그렇죠. 여권 정치인 중에 복귀 바라는 사람들은 45%. 아무도 없다는 게 40 몇 프로 나왔죠. 45, 46% 높, 그러니까 낮을 수치죠. 예. 그리고 아까 뭐 너무 낮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이 박시영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게 이 좀 약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정봉주 의원이 8.3%가 나왔는데 예. 사실 이게 가나다 순으로 사실 그 보기를 잡았어요. 원래는 이제 노테이션으로 이름을 이제 그 순환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예. 아마 한 10% 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유의미하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8.3%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유시민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유시민 전 사실- 장관, 손학규 전 대표 예. 그 틈바구니에서 예. 3등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손학규 유시민 나 이건 저는- 낮게 나온 거. 저는 확 쏠릴 줄 알았어. 아니, 정말로 이거 딱 무당 할 때 좀 걱정한 게 야 이게 손학규 대표, 유시민 전 장관 이렇게 딱 배치를 하면 야 이게 확 쏠릴 건데. 1번, 2번 효과 좀 있긴 예. 있었나 봐 진짜. 그리고 사실 정봉주 의원님은 손학규 뭐 유시민 같은 동급이라고 늘 생각하시겠지만 냉철히 한번 보시자고요. 그 두 분은 대선을 뛰었던 분이에요. 사실은 손학규 후보는 손학규 전 그렇죠. 대표 같은 경우 두 두 번을 번을 뛰었어요. 했지. 2007년, 예. 2012년 두 번을 뛰었고 유시민 전 장관도 2007년에 그럼. 대선을 뛰었고 왜 경기지사를 나섰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경기지사 2번이나 나섰어요. 경기지사 두 번 나섰죠. 그래서 이제 지사도 나섰고 또 손학규 대표는 뭐 당 대표도 했고 예. 경기지사도 했고 또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연 정봉주 의원이 동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 보면 인지도는 초선 떨어지는 의원이었고 7년 동안 휴직을 정치적 그렇죠. 휴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한 대 맞고 싶으냐 왜 이래? 아니 정치적 잠깐만요.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8.3%가 나왔다는 것. 정동영 의원이나 정동영 전 장관이나 이용섭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이런 분들에 비해서 높게 나왔던 것이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야권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는 12.3%로 손학규 대표가 15.7%를 나왔거든요. 2등, 예. 3등을 둘이 예. 했는데 예. 물론 유시민 전 장관이 1위를 했습니다. 압도적 1위는 했습니다만 2등은 손학규 대표가 15.7. 야권 지지층에서 손학규 대표가 뚝 떨어지네. 뚝 떨어져. 예.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은 12.3으로 근소하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30대, 40대에서 상당히 높게 정봉주 의원을 선호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야권 지지층에는 적어도 먹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 80%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맨날 겁니다. 여기 벙커 있었고 우리끼리만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아니 또 예. 아까 뭐 우리 저 박시영 대표께서 뭐 이 쟁쟁한 이광재 그다음에 정동영, 정대철, 이용섭 전 의원 등 앞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대전 충청 세종을 계속 눈여겨 봅니다. 대전 축청 엄청 봐. 아니 대전 충청 세종이 일관되게 정봉주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전국구에서 대전 충청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분들이 아니 여기 보면 오감을 정봉주 전 의원이 15.6%야. 대전 충청에서 대전 충청에서 대전 어디 아직 유시민 전- 사면이 안 됐구나. 유시민 전 장관하고 불과 1.몇 프로야. 더 앞섰어요. 앞섰대 노안이 왔으면 좀 안 아니야, 좋을 것 아니야, 같아서. 안 앞섰어. 예. 불과 1.5% 정도. 오차 범위니까 그건 무시해요, 무시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예, 대전 충청, 대전 충청. 가자 충청으로. 그러니까 강연을 부산으로 다니시지 마시고 대전. 대전 쪽을 좀 더 다니세요. 나 진짜 대전 안 다녔어. 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예. 하여튼
국민들이 국회에 이제 복귀하길 바라는 정치인은 유시민 전 장관하고 손학규 대표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기 때문에 누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계속 이 방송 팟캐스트 하기 때문에 나는 현역 의원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석계역에 산대요. 여기가 그랬나? 누가 그 기자 한 분이 자기 장인어른이 석계역에 사는데 지금 국회의원 누구예요? 그러면 정봉주. 그냥 노원 가면서 영원히 정봉주가 국회의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역으로 난 지금 뛰고 있는 줄 아는 거 아니까 왜? 차라리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하고 아니, 왜 그게 이제 설득력이 없냐면 정몽준이 정몽준은 이제 설득력 있어. 정몽준이 7.7%밖에 안 나왔어요. 남들도 낮게 나왔어.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대선을 결과예요. 뛰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정봉주 전 의원이 3위에 이제 랭크됐습니다. 이렇게는 정몽준 의원이 물어볼 때 정봉주 의원인 줄 알고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거는. 그리고 그 유시민 전 장관하고 예.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 추이를 좀 살펴보면 살펴봐야 돼요. 예. 유시민 전 장관이 20대에서 40대 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예. 반면에 손학규 전 대표는 골고루 50세 이상 50세 예. 이상. 예, 높은 저 비율을 차지했는데 예. 아무래도 20대 40대 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그렇죠. 분들한테 예. 유시민 전 장관이 지지를 많이 받았고 손 대표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을 봐야 되지 않아요? 부산, 울산, 경남 봐야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일단 정몽주를 보면 높아요. 예. 광주 전남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예, 26% 나왔는데요. 다음은 유시민 18.2%. 예. 그다음에 정동영 전 장관이 예. 아무래도 호남이다 보니까 3위 9.8% 나왔습니다. 하여튼 부산, 울산, 경남 호남에서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난번에도 낮게 나왔잖아요. 네. 지난번에 호남 일반 자주 좀 데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호남에 대한 사람들이 호남에 대한 맨날 씹는 얘기만 하시고 애정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강연도 별로 안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게 광주, 아닐까. 전남, 전북보다 그 유연해 되는 것은 부산이 2.5%가 더 높아.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하지. 내가 사람들이 경북 내가 경북 이유를 주고 봉화로 귀농을 갔던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전남 강진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이게 원래 전국구시니까 예. 이제 호남도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는 이제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뭐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좀 보면 5, 60대가 높았고 높았죠.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 높았습니다. 야권 지지층보다는 여권에서 선호하는 인물로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약간 김부겸 의원하고 좀 비슷한 비슷하죠. 거네. 비슷한 성향? 중도 성향이 강하시고 좀 점잖고 이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력은 좀 있겠구나라고 싶지만 결국 지난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권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야권 핵심 지지층인 30대, 40대, 20대 이 젊은 층에서 지지가 좀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집도끼를 확실히 장악하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하는데 집도끼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뒤처진다. 이 부분이 손학규 전 대표의 지난번에도 아킬레스건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 호남에서 이번에 높게 나온 것은 그나마 대선 그 다음 대선을 뛸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여지가 있다. 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강진에 계세요. 그리고 강진에 계시죠. 그 전라도 전라도 분이시죠. 네. 그리고 현재 이것이 호남에서 높게 나온 건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렇죠. 네. 약간의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손학규 손학규 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별로 네, 좀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니 30대 40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 30대 40대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손학규 대표가 30대 40대에서는 예. 30대에서는 21%, 40대에서 18%가 나왔는데 유시민은 20대에서는 9.1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은 20대에서 35.5, 높아요. 30대에서 32.4, 예. 40대에서 23.8로 전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가 다 손학규 대표보다 높죠. 예. 젊은 층에서 그러면 정봉주도 봐야지 20대 왜 안 봐요? 정봉주 정봉주는 30대, 40대에서 많이 나옵니다. 30대에서 11.6, 40대에서 12.2인 반면에 많이 나옵니다. 20대에서는 5.3으로 20대에서는 좀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왜 그렇죠?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 재수가 있죠. 사실 그 정치 20대가 여기서 보면 아무도 없다라는 층이 43.4로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도 덜하고 그런 여러 아니, 가지가 혹시 이런 거 많기 아닐까? 내 때문에. 20대한테 아버지 뻘인데 아니지. 재수없다가 뭐야. 아니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너무 지금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젊으니까. 그거는 지적하더라고. 그렇지. 시세만 하면 안 될까? 예. 나이값 좀 해라.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야권 지지층 점점 왜 그러냐 진짜. 잠깐만 아까 야권 무슨 나이값을 해. 나도 모르게 나왔어. 이거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 2등이 손학규, 3등이 정봉주 의원인데 15% 12% 엇비슷하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렸는데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전남 강진에 있는 손학규 대표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안 만나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언론의 기사들도 몇 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굴에 있다고 하고 그 정계 은퇴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난다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정무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못지않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정봉주 전 의원인데 이분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 찾아와. 의원들이 안 찾아와. 왜 그런 거야 근데- 도대체? 도망 다녀. 근데 저는 일단 졸라 건배하는 거야, 그지? 저는 정말 중요한 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근수를 아까 다뤄보자고 했는데 예. 근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을 정계 복귀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의 12%라는 중요한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을 그 정계 복귀를 바라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을 만나서 이분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현역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걸 또 펼치고 예. 이런 과정 소통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새정치연합이 발전하지 막연히 손학규 전 대표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환상만 가지고 그 양반만 막 쫓아가보면 한쪽 측면만 반영한다는 거죠. 아까 네. 15%를 지지하는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는 거지 예. 정작 중요한 또 12% 목소리는 배제가 되는. 아니 나는 여기 이제 내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나 진지하게 진짜 정색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18대 때 우리 야인으로 있을 때 지금도 물론 야인이지만 새누리당이 그때는 무조건 진다 그랬어요. 근데 2012년 총선에서 이기잖아요. 과반수 이상. 왜 이겼냐면 여러 가지 변화들의 요소가 있는데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뉴라이트의 신조 있잖아요. 네. 뉴라이트에. 뉴라이트 신주. 도봉. 아 그게 이제 2008년 그 이전이네요. 네, 2008년도. 2008년 이전. 그 신조가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아무런 그 중량감도 없는 신조 뉴라이트 멤버를 데려다가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은 특강을 들어요 신지호한테. 저는 진짜 전략. 깜놀했어요. 진짜 깜놀이 핵깜놀이라 그러거든 요즘. 백감놀. 핵폭탄 터지듯이 깜놀한 거야. 신지호를 데려다 놓고 세상에 우리 당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냐. 이거는요 조금 더 그 비근하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100몇십 명이 모여서 저기 어디 그 부산에 광역 의원을 데려다 특강을 듣는 거나 똑같은 레벨인데 거죠. 그 얘기를 경청을 하더라는 게 연찬회에서 저걸 보고 야 무서운 놈들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의도에 갇혀 있는데 그런 정봉주가 팟캐스트 하면서 당신 뭐 우리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공개적이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하면은 아 제가 보는 현진이 이렇고 제가 하는 방송 속에서 이런 얘기 이런 견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고가워도 좀 귀를 열고 들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이 혁신의 노력이라고 하는 큰 거 아니거든요. 작은 거에서.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유의미한 결과까지 나왔다고 박시영 부대표가 그러잖아요. 들어야지. 듣고 또 이제 대전, 충청, 세종 지역을 기반으로 하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은 삿대질을 하지 마세요. 꼭 찾아와서 뵈야 돼요. 15.6%입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건 별 의미가 없는 수치지. 의미가 있죠. 예, 의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의미 대전, 있고요. 충청, 세종 지역 거주하시는 분이 예. 거의 10명 중에 2명이 정봉주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의미 있는 네, 의미 있고요. 자꾸 근데 중요한 얘기 하는데. 저는 정대철 전 의원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야권 예. 지지층에서 정대철 전 의원이 1.3%를 받았습니다. 아니 나 조만간에 만나고 차 한잔하기로 했는데 너무 예. 그렇게 아니, 그 잠깐만요. 비판을 해. 근데 여권 지지층한테는 무려 7.8%를 받았어요. 아. 야권한테는 1.3, 여권한테는 7.8. 그러면 정대철 전 의원이 주로는 지금 새정치연합을 쪼개야 한다, 분당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신당 신당을 창당해야 창당해야 한다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분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결국 여권 지지층한테는 좋아하는 도움이 거야. 되니까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나와 호감이 있는 복귀해라. 거고, 아, 호감이 그게- 아니 그렇게 하는 행위가 좋은 거죠. 아, 그 복귀해서 흔들어 놔봐. 네. 그러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야권 지지층은 분열시키면서. 못마땅한 거고 이게 그대로 수치에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대철 의원이 만드는 신당 그게 예. 만약에 정대철 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뜬다면 그 중에 뭐 대표 공동 대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뜬다면 그 신당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점잖게 얘기하면서 살벌한 예, 내용을 그리고 얘기해버리네. 그 세게 이용섭 얘기하네. 좀만 인물평을 좀 더 해보면 이용섭 전 의원도 굉장히 미미하게 나왔어요 수치가. 예. 그래서 이미지가 과거에는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 정책통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좋은 평을 좀 받았었는데 이분도 호남에서 거의 지지가 3.7%밖에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텃밭에서 거의 지지가 안 나온 건데 지난번 이제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그 후에 또 그 강훈태 전 시장과 그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이용섭답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존재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동영 전 의원하고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정동영 전 의원이 4.3%로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큰 정치로서 제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난번 이제 재보선 관악을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요. 3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많이 낮아졌다. 다만 정동영 전 장관의 경우에 호남에서 호남에서 높게 9.8%로 제도화의 발판이 좀 보인다는 측면은 있지만 적어도 정동영 전 장관이 사기 대선 같이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에는 도약하기에는 조금 힘겨워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강원 제주에서 무려 21.6%로 1위를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원 지역하고 제주 지역을 합한 거기 때문에 제주 지역을 빼고 강원 지역만 놓고 본다면 아마 30% 이상 그렇죠.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이광재라는 인물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망이 상당히 두텁다, 크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시민 장관 그리고 저 손학규 전 대표만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역별로 예. 서울, 경기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복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대구, 특히 경북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몰표가 나옵니다. 한 25% 가까이. 그럼 이게 좀 신뢰 수준이 좀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거 지역주의 아니에요? 대구 경북 지역주의 성향이 방향되는 대구 거예요. 경북에서 야권을 지지하거나 약간 무당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구 경북에 한번 출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대구 장관은 분이시잖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선언- 그렇고 아니 나는 뭐냐면 유시민 장관을 선호하는 건 있지만 인구 대비 보정이 됐냐 이거야 이 통계가. 당연히 됐죠. 된 거예요?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보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인구비례 정봉주 의원님의 마음은 본인이 더 나오고 그렇지. 싶은데 지역주의 성향만 좀 배제됐으면 아니 정봉주- 본인은 유시민 정봉주가- 장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팟캐스트도 정치 카페하고 여기 전국구하고 지금 어깨를 제가 볼 나란히 때는 이 하는 정도면 일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아니 저는요 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거예요. 좀 왜냐하면 계속 아끼세요. 이거는 진짜 여기서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알직에 대한 신뢰성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내가 그럼요. 관련되어 있는 이것을 가볍게 얘기하거나 혹은 약간 농을 섞어서 얘기하고 마치 정봉주를 돋보이기 위해서 경도돼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껴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유, 얘기를 안 냉정하게 하고 얘기해. 냉정하게 봐야 되는 우리가 거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현명하신 냉정하게 분이에요. 합니다. 이런 거에 이 냉정성에 대해서는 내가 믿으니까 같이 하죠. 그렇죠. 저희는 모토가 성역 없는 조사 주제. 자, 예. 성역 없다라고 자, 됐고. 얘기하고 아, 잠깐만 이거 중요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든 무게를 달아보자. 그래서 근수를 달아보자. 근거를 가지고 평가도 하고 또 그래야만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제가 때문에. 호남에서 무척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죠. 전국구 알직 공개 방송 일단 호남을 집중적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환영합니다. 예. 네. 대환영한다고 말씀하셨고 예. 손학규 전 대표도 찍어줘야죠. 유시민 대표 얘기했으니까 손학규 대표는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예.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예. 박시영 부대표하고 나는 손학규 대표한테 할 얘기 많은 사람들이 좀 참고 다만 이게 네. 우리가 공공성을 참으시고.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곡정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잠자는 곡정 자리에.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세요. 자고 있었어요? 예. 아니 말하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그렇죠.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야지. 자, 대전, 충청, 세종, 예.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높습니다. 누가요? 손학규 아. 전 대표가. 그 대전, 충청, 대전,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울산. 그렇죠. 대전, 충청, 세종. 수도권에서 좀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예. 예. 말 그대로 수도권 이쪽은 유시민 전 장관이 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손학규 대표는 아까 얘기도 호남 그리고 대전, 충청 예. 그 부울경 쪽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복전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은 30대, 40대에서 아주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예. 예. 그 그거 왜 그러지? 그거 30대 에서- 할 때부터 30, 40대 남자층에서 그렇게 높다. 그렇죠. 높아요. 지금도 높은 게 아까 20대에서는 뚝 떨어졌잖아요. 20대에서 지지율이. 지지율이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복귀를 바라는 네. 제가 그 성향이 30대부터는 높습니다. 11.6%, 처음 40대가 제가 10.6%. 볼 때는 예. 30대, 40대 남성층들이 예. 개혁 성향이 가장 강한 계층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령별로 쭉 나열하고 남녀별로 다 나열을 해봤을 예. 때 가장 개혁 성향이 강한 층이 30대 남자, 40대 남자예요. 네. 개혁 성향이 층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개혁적 성향이고 저의 정치적 성향 이런 거에 대한 일정한 신뢰도가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저런 사람이 야권에 한 명은 있어야 한다. 쓴소리도 하고 당을 좀 바꾸고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가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공갈 정청래는 정봉주 짝퉁에 불과하다 이런. 아니 지난번에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정청래, 정봉주, 그다음에 이재명 이런 분들은 근수를 한번 언젠간 달아볼 기회가 있을 그 거예요. 나 이번에 아니, 유야교라고. 달아봤더니 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달지 마세요. 아니 함부로 달 때가 아닌 것 같아. 또 까먹었다. 자꾸 얘기하면서. 이재명 씨가 이제 두렵죠. 아니 그러지 아니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보니까 30대, 40대에 예. 우리 정봉주 의원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예. 개혁적 성향 플러스 아까 쭉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 이 정권의 문제점들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고정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이 아마 전국구하고 알직을 애청하고 있다, 시청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오바해서 아니 오바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돼서 근데 평상시 오버에 비하면 저 정도는 왜 오늘 오버 결국 그래도 한번 오버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 수치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이 3, 40대가 이제 11.6%, 12.2% 나왔잖아요. 그 이제 이분들이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 예. 이 3, 40대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성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12.3%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야권을 좀 지지하는 성향에서 정봉주 의원이 높게 나왔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재밌는 게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정부 경제 정책 부유층을 대변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유시민 전 장관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34.6%. 그분들이 야권 성향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보수축으로 좀 갈수록 예를 들어서 특정 계층을 대변 안 한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서민층을 대변한다. 중상층을 대변한다. 이런 분들이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라고 박시영 보시면 대표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그렇죠. 야권 지지 성향은 유시민 예.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예. 여권 지지 성향의 분들은 손학규 대표 증명이 되는 거죠. 손학규 전 대표의 네. 복귀를 바라고 있다. 딱 통계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그리고 이념 성향 뭐 이런 차이들도 아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네, 거. 그리고 아니, 그런 면도 있고 예. 또 중도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정감이라든가 어떤 태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예. 여당 성향에서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네. 그 노동개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 이것도, 정책도 예. 여권 성향의 그렇죠. 분들은 손 손학규 대표님을? 대표를 지지하고 예, 예. 그다음에 야권 성향 유시민 대표를 지지하고. 예. 예. 전체적으로 여권 지지층은 손학규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근데 지지했습니다. 제가 예. 이걸 예측을 하고 여론조사 설문조사에서 6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중간에 한번 앞으로 좀 한번 좀 땡겨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니 원래는 보기는 로테이션 하는 게 로테이션 하는 맞습니다. 게 이런 맞죠. 거는 네. 이러면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려다가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 굉장히 더 앞으로 오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이럴 때는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가 아니라 조동아리로 나불거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뭐 때는. 그렇게 근데 여기서도 제가 또 부산, 울산 또 봤어. 경남에 이렇게 통계에 근거하면 변화를 네. 또 발견했어요. 또 발견했어요? 예. 아까 우리 예. 그 국회 복귀 바라는 여권 정치인의 문답층이 부산, 울산, 경남이 41.6%였어요. 높았습니다. 그런데
야권 정치인에서는 예. 불과 29.7%가 아무도 없다고. 12%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네. 선택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관심이 가 있는 거야. 이쪽에. 선택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산, 특히 영남은 대구 경북 빼고 예. 주목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좀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아니, 그리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 여권 의원들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복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게 부산 경남 울산에서 41% 나왔으면 그럼. 최소한 이 정도의 야권이 지지받을 수 있는 포텐셜은 보이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걸 봐줘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거 아무도 다 없다는 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29.7%입니다. 그러니까. 81%가 아니에요. 아 29.7%. 아니,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에 대한 야권 정치인. 예. 야권 정치. 여권 여권은 정치. 41.6%.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고 야권 그래서 정치인에 이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41.6%가 예. 실은 야권의 지지 성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한 말이 그리고 또 41.6% 사람들이 조롱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잖아요. 뭐냐면 니네 51.1%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됐어? 그래 우리 하나 떨어뜨려서 41.6%의 지지를 보내봐. 딱 수치도 맞히잖아요. 국민 대중은 놀라운 거예요.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수죠. 참고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참고하시고 516에 56도지만 진보정의당도 46도야 46도. 참고하시고.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마지막으로 차기 대권 지지 성향 이거는 우리가 종단 분석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차기 대권 지지 성향이 차기 어떤 성향의 그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거기 관련해서 예. 우리가 설문을 해봤습니다. 예. 선생님은 차기 대선에서 가급적 지금의 여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권이 집권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권 잘 모르겠다. 결과는 야권 선호도가 여전히 우세합니다. 하지만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바짝 붙어버렸죠. 예. 여권이 41.2%, 야권이 45%.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광복절 사면 또 임시휴일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연동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야권의 우위가 지속되게 나타나긴 했지만 여권 선호도가 좀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야권 선호도도 좀 감소했고요. 여권은 늘어났고 야권은 줄어들었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례 실시를 했는데 예. 가장 좁은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1차 때는 7.2%포인트 차이가 있었고 2차 때는 5.5%, 3차 때는 11.5%, 이번에는 3.8%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권이 최초로 40%를 넘었습니다. 1차 때는 37%, 2차 39%, 3차 때는 36%였는데요. 이번에 여권 선호도가 41.2%로 최초로 40%를 넘었습니다. 네, 이건 아마 이 원인이 있나요?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북한의 예. 지뢰 그 폭발 사건, 목함 지뢰. 목함지뢰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 그게 이제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죠. 여권의 결집 효과도 있고 젊은층들 특히 20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임시 공휴일 8월 14일 문제하고 그다음에 광복절 특사 이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권한테 호재가 많았던 예. 한 주였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오차 범위 내로 크게 좁혀진 걸로 여야 간 격차가 나왔고 야권 지지는 전주 지난주 대비 2.8%포인트 줄고 여권 지지는 지난주 대비 4.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저도 한번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20대에서 예. 가장 크게 그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야권은 줄어들고 여권은 늘어났다. 그래서 예. 결국 그게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이 영향이 가장 큰 게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예. 그 원인이 아니 가장 왜냐하면 컸던. 우리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 결정 그다음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안보 두 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아이들 교육 문제 나오면 또 거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대권 후보나 청문회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들 뭡니까? 평형 문제 못 피해가죠. 그렇죠. 예, 도덕성 문제 있죠. 도덕성, 평형 문제 못 피해간단 재산.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위장전입. 위장전입, 그렇죠? 재산 예, 문제지. 그 자녀 재산 문제, 문제. 자녀 병 뭐 이런 문제들. 병역 문제.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보는 게
국방의 문제인데 그건 안보의 문제고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럴 때는 정부 정책이나 여당한테 지지 성향을 보이는 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 원래 이제 위기 상황에는 예. 결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는 현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위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사안 자체도 어쨌든 여권한테 호재인 거는 분명. 예. 아니 사고가 났는데 여전히 정부 여당 흔들면 이거 뭐 진짜 뭐 안 보고 뭐 개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 뭐 또 네. 말씀이 20대, 30대, 40대 층에서 야권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전주 대비해서 야권 지지율이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주에는 20대, 30대, 40대가 전부 60% 이상이었거든요. 지지율이.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20대, 30대, 40대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층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도 이제 그 차이가 좀 났고요. 지역별로도 뭐 좀 분석할 만한 게 있나요? 네, 지역별로도 야권은 서울, 예.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남북에서 우세했고요. 대전, 충청, 세종 참 여기 거기서 정봉주 의원님 인기가 그러니까. 좋으니까 가세요. 특강도 많이 네, 하시고. 서울과 비슷하게 45%대로 야권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기, 인천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여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는 예, 계속 야권이 우세했죠. 우세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인천시장 이렇게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 정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여권, 야권 성향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내면서요. 네, 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지난 한 주 겪으면서 되게 여당, 새누리당이 예. 좀 약진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소폭 오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야권 지지 성향은 좀 주저앉고. 줄고, 예, 그것은 여권에게 호재 사안들이 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지난주까지 야권이 우세했는데 이번에 좀 소폭 여권이 지금 우세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것들은 아까 우리 그 박정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예. 안보 문제. 안보 문제가 크게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자, 이런 면들을 잘 우리 야권 관계자들이 좀 지도부들께서 고민하셔서 자, 전략을 좀 짜셔야 되지 않나. 예.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종단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주에 저희가 그 신안보층이라고 해서 20대들의 그 신안보층 그래서 군 부재자 투표에서 상당히 그 격차가 좁혀졌다. 예. 과거에 비해서 큰 격차가 좁혀졌다는 얘기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20대들 지금의 20대들 그 30대 초반까지 이런 계층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보수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 좀 더 긴장이 고조되면서 어떤 사건들이 예. 계속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안보에도 유능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마련이 필요해요.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은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예. 여전히 40% 이상 야권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노동 개혁 정책, 우리가 금방 누차 이야기해 왔던 이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제 정책이 부유층을 대변한다고 응답한 층은 대부분 야권을 지지했습니다. 75.5%로.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산층이나 서민층 이쪽에서는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고요. 노동 개혁 정책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적으로 적합하다. 이건 현 정부를 지금 비판하는 층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층은 여권을 72.5%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층은 응답층의 70.1%가 야권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한 여권, 야권 지지 성향과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는 부분과 네네. 일치하고 있고 일맥상통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권 지지가 높았냐, 야권 지지가 높았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 시기별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왜 야권이 높게 나왔고 여권이 높게 나왔는지 어떠한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하는 게 그렇죠. 이 시점에서 그것을 역으로 추적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알고 찍자가 미래 투표 그렇죠. 의향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사회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개혁의 바람에 도움이 되겠냐, 이걸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나온 과정들, 지금 이 시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과정과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게 핵심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야당의 이제 이거는 민주정치연구원에서 못하는 거예요. 비용 많이 든다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의사결정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주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예. 제가 보면서 전주에 있는 어떤 상황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예.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이제 생각하는 비호가 된 거죠. 그전에는 그전엔 잔 비호였었는데 이제 생각하는 비호가 그런데 된 거야.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미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반응이 있다는 거죠.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보인다는 것은 네. 야권의 지금까지의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는 그 요구를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부산 가서 강의하는데도 여러 강의 내용 중에 이 얘기가 우리가 알찍어서 방송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40번, 50번 축적됐을 때 이 데이터 근거를 갖고 주위 사람들과 토론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확실한 보이지 않는 실탄이다 이게. 이게 무기죠. 무기죠. 예, 그런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라 사실 박시영 대표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라. 근데 또 정치인들 고집 세고 잘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그걸 또 허심탄회 듣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거에 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딱 근거를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논지를 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좀 똑똑해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렇게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 다 나를 똑똑한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에 비호는 잔 비호였으면 술잔 비호였으면 지금까지 비호는 생각하는 비호가 됐다. 이거요? 이거? 네. 예. 한 가지 좀 재미난 사실이 뭐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었지만 예. 국회 복귀를 희망하는 여권 정치인 중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한 지지자 과반수가 예. 야권 지지층으로 구성됐습니다. 55.6%였는데요. 나머지 여권 정치인들은 대부분 여권 지지층인데 야권 그렇네. 지지층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홍정욱 의원이 실제로 약간 중도 개혁 성향이 좀 있었고요. 당시에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구출마 선언했죠. 한나라당의 입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그렇죠. 예. 이런 스텝을 좀 보였어요. 아니 이런 분들 좀 모시면 어떨까? 소장파 개혁부로. 제가 잘합니다. 잘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모시자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제 접자 이런 사견이에요. 얘기예요. 아니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야권에서 괜찮은 인재를 발굴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럼요. 그런 당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자, 4차 정례조사 여러분들의 견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때 의미 있는 변화가 오겠느냐. imtv.or.kr imtv.or.kr 팟캐스트 게시판에 많은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곤란하게 되면 비밀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례조사 여론조사는 imtv와 그리고 윈지코리아 컨설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변화의 지점이 국민들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때까지 저희는 달리겠습니다. 알고 찍자 알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